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휴가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하나님, 이번 주부터 휴가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투척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달 말에 드디어 공무원증을 받았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신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 떠나시는 거네요. 그러신 듯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겹으로 즐거우시겠다. 좋겠다. 그러게요. 어디 안 가도 그죠? 웃음이 절로 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승아 님도 안녕들 하세요. 야호 휴가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국바쁘님 매일 라디오로 듣기만 하다가 오늘 휴가라서 집에서 편안하게 듣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량교주님,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징검다리 휴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하니 더위 조심하세요. 아, 그렇네. 내일이 또 광복절이죠. 네. 그렇죠. 방송 일하다 보면 빨간 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내일은 그냥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광복절입니다. 네. 그리고 오린이 인규님이 오랜만에 일찌감치 출근해서 문자로 출첵합니다. 한 주도 촌철님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아, 잡초 먹는 님도 오늘부터 3일간 휴가입니다. 드래곤님 저도 휴가입니다. 왜 이렇게 많어? 붉은 까마귀님 저도 휴가요. 와, 좋으시겠다. 그러면 더 많이 들으시고 복습도 하시고 다시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네. 아시죠? 그냥 저기 휴가지에서 그 볼륨 출력을 최대로 틀어 놓으세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몇 명에게 전파해야 한다? 10명. 네. 5명이 아니라 10명. 아, 네. 늘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휴가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이든 일상 공간에서 들으시는 촌철님들이든 오늘 이번 한 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느새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태풍이 지나면서 밤 공기가 조금 시원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여름을 좀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올여름 이게 가장 힘들었다. 이게 주제인데요.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피해가 좀 있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생기면서 물가가 들썩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낮에는 30도를 웃돈다고 하는데 올해가 유난히 더웠잖아요. 특히 그렇죠. 지난 7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 막 이렇게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냉방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올 여름 이게 가장 힘들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원인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JB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5월 중순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이었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회색 공식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게 힘써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위터의 인증 마크는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블루 체크 마크가 있는데 이건 매달 10,000원 가량 내는 유료 서비스 구독자에게 부여하는 마크라고 하고요. 골드 체크 마크가 있는데 이건 주로 기업과 광고주 계정에 달아주는 마크라고 하고 마지막 이 실버 체크 마크 이게 얘기가 된 건데요. 정부 기관과 기관장 혹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그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증 표시라고 하는데 트위터는 그 예시로 국가 원수, 국가 부수반, 국가급 내각 구성원,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엄밀히 말해서 민간인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같은 경우도 실버 마크 없이 트위터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이 5월 중순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JB가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질 바이든 여사의 트위터 계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름 옆에 실버 마크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이걸 앞세워 트위터 코리아, 나아가 미국 본사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바이든 여사에게 부여했으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이름 옆에도 실버 마크가 달리게 됐다고 하네요. 네, 담쟁이 넝쿨님이 외교록을 그런데 쓰라고 외교부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는 했지만 또 영부인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그 둘 다 영부인이긴 하죠. 하지만 질 바이든의 경우에는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법률에 따라서 행정보좌관과 비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 대통령 업무를 보좌할 경우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건데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부인이란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랬죠. 제2부속실도 두지 않고 있고 김건희 여사 본인도 아내 역할하면 충실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입을 모아하는 얘기는 뭡니까? 영부인은 법률적 지위가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민간인임을 자처한 건데 실제로는 이와 다른 행태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자, 조금 전의 결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민간인을 위해서 국가 행정력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외교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국력 낭비에 해당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트위터에 비춰진 김건희 여사와 외교부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건 국격의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교부는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이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공식 인증 마크를 추진한 것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입장 밝힌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트위터 본사에는 연락한 적 없고 트위터 코리아에만 연락했다. 또 요 입장도 함께 밝혔던데.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트위터 코리아에만 연락하면 국격에 그 훼손이 없고 트위터 본사에 연락해야 국격에 훼손이 있는 것이냐라고 한번 반문하고 있고 두 번째 도용 방지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본연의 업무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갖고 한 지금 행정 행위냐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도용 방지라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 자격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이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 자체로 한 단계 국격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아니 트위터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트위터 활동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동문서답 아닙니까? 네. 네, 일단 가입일을 보면은 2023년 5월에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가입을 했다 그러고요. 기사화가 된 게 어젠데 그때까지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팔로워는 1명, 팔로워는 0명이었습니다. 비공개라면서요? 네. 그건, 예. 그런데도 회색 마크는 필요했다. 바블님,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한숙님, 호칭은 안 쓰신다면서 이거는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챙기겠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조금 따끔하고 비판적인 시선들이 좀 많네요. 네. 외교부의 추가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엊그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국 대사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가장 먼저 철수했던 나라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의 이 게러스 위어 대리대사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흐마드 알헨다위 세계 스카웃 연맹 사무총장이 태풍 대피가 워낙 급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맹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점을 이해해주고 연맹과 서로 협력해 대규모 인력 이송을 거의 완벽하게 실행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함께 적었는데요.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나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대회 초반 어려운 점이 많아 중앙정부가 본격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역내외 버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얼음과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곳곳에 작은 물놀이장도 설치했습니다. 각국 청소년들은 처음보다 나아진 게 마냥 좋은지 밝게 웃으며 총리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불시 점검을 다니다가 운영요원 식당에 들렀을 때 다국적 젊은이 수백 명에게 난생 처음 연예인처럼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고 얼떨떨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갈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의 간접적 주장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음성대역 녹음으로 들으셨던 구절 가운데 밑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대회 초반 어려운 점이 많아 중앙정부가 본격 대응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한 문장입니다. 뭐겠습니까? 잼버리 초반 난맥상은 조직위 차원의 문제였는데 그걸 보고 중앙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여러 참가국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솜내님이 진작에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네. 이미 총리가 사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 평가를 해보면요. 뭐 제가 여기서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외신의 평가를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문제투성이인 세계 스카웃 잼버리가 K-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가디언의 보도도 있는데요. 유심히 읽어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조기 이동을 위해 영국 스카웃 대표단이 지출한 약 100만 파운드가 상환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디언은 아직 주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사의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가장 먼저 철수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영국 정부가 이렇게 했느냐, 가디언이 이렇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맥락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가디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가디언은 아직 주최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가디언이 우리 정부에 100만 파운드 물어줄 겁니까? 안 물어줄 겁니까? 라는 최소한 취재 요청, 문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정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외신이 지금 또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이게 그러면 일과성으로 지나갈 것이냐 앞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냐 이것도 놓쳐서는 데는 주목할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잼버리 이젠 평가의 시간이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써니님도 조직위에 애초부터 중앙정부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갈라서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여야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정치권의 평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앞서서 광복절 얘기를 하다가 그냥 평일이다 뭐 이런 멘트를 잠깐 했었잖아요. 7376님이 방송 듣다가 멘트가 신경 쓰여서 문자 보냅니다. 내일이 다른 날도 아니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바치며 염원했던 광복절인데 우리에겐 그냥 화요일이라고 다른 방송도 아닌 시선 집중해서 그런 멘트가 나가다니요. 사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광복절의 의미를 잊고 있는 건 아닙니다. 7376님. 네. 내일 특집 인터뷰가 또 준비돼 있거든요. 광복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휴일이라고 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새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히려 경솔한- 네. 색이라고 있는 것이 또 공휴일이기도 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는 17일에 중요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 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2021년에 제기한 소송인데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였습니다.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낸 건데 이 판결이 오는 17일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청구한 근거는 런던 협약입니다. 협약에 명시된 8개의 물질 외에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거셀 때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 그 협약 내용인데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가 지난달에 결심 공판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오는 17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네, 런던 협약 저희도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96년에 이제 새로 채택이 될 때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도 금지시키는 걸로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걸 근거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 네. 17일에 선고가 나온다는 건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피고가 도쿄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도쿄전력이 런던 협약이 국가 간 조약이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폈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뭐 재판에서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를 할 것이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논리 영역이 아니라 실제 영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었던 건데 이런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게 일본 전범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둔해 온 게 일본 정부였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행태 보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오염수 방류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송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이 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국제해양법 재판소나 이런 데 소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제기 주체는 어디라는 겁니까? 정부거든. 정부.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어떤 태도를 보호할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물음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판결로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국내 여론 지형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정치권과 과학계가 뒤엉켜서 진행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렸죠. 그런데 여기에 사법적 판단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논란과 공방의 균형추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매우 키울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2의 여론전이 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지금 17일 날 판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오염수는 의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국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는 또 여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떨까요? 글쎄요. 바로 그게 이제 직결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방류에 찬성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 정부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질지는 미국으로 좀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7일에 있게 되는 판결은 관련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미일 그 정상회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 8시 30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최종권 전 차관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